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사전 찾기를 뒤로하고 국어의 새로운 단원 8단원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8단원의 제목은 이런 제안 어때요?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제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우리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그 말 바로 그게 제안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선생님, 밖에 애들 너무 시끄러운데 쟤네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제안이고, 선생님, 더워요. 에어컨 켜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우리 다 같이 얼음물 마시면 안 돼요? 선생님, 쉬는 시간에 보드게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사실 제안입니다. 제안. 이거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이게 제안이에요. 자, 제안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신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여러분 또는 선생님이랑 선생님, 친구들이랑 친구, 여러분과 가족, 좀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거는 제안까지라고는 안 하고 그냥 대화 아니면 부탁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요. 조금 더 공식적인 상황이 됩니다. 제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조금 더 여러 사람에게 그냥 작은 부탁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는 요런 느낌이 돼요. 좀 더 강하게 좀 더 많은 사람을 향해서 부탁하는 게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내가 제안을 그냥 한두 마디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해 나의 마음을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글을 구성하는 활동을 해보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글을 꼭 반드시 연필로 다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제안하는 글에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에게 조금 더 나의 그런 주장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데 반말을 쓴다거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이모티콘을 쓴다거나 하면 제안의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이런 규칙만 잘 지켜주면 훌륭한 제안하는 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 속 상황을 돌아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226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국어 나책 226쪽에 보면 화단에 어린이가 찡그리고 있는 표정의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 책에서 보세요. 자, 보면은 요 여학생 이름이 진영이인 것 같고 진영이 앞에 있는 화단에 지금 뭐가 막 있죠? 웬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죠? 그쵸? 여러분도 솔직히 화단에 쓰레기 버려져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지 않지 않나요? 내 거가 아니라고 해도. 그쵸? 이 진영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한번 이 상황을 짧은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영이는 지난 주말에 동생과 함께 집 앞 꽃밭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을 주려고 보니 쓰레기가 꽃 주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영이와 동생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진영이는 꽃밭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서 깨끗한 꽃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알리고자 아파트 주민에게 글을 써서 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뒤 꽃밭은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방금 들은 상황을 교과서 226쪽 아래에 있는 물음들을 풀어보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주말에 진영이는 동생이랑 뭘 했다고요? 화단에? 꽃밭에? 뭘 심었어요? 꽃을 심었죠. 꽃을 심었어. 동생이랑. 그 그림 속에 여자아이가 진영이고 그 뒤에 조금 작아 보이는 남자애가 동생인가 봐요. 남동생이랑 진영이가 꽃을 심었는데 한번 여러분도 답을 천천히 적어보세요. 진영이랑 진영이 동생은 꽃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망을 하게 됐죠. 어떻게 실망했는지 물음 2번에 적어볼게요. 왜 실망을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꽃을 심었는데 어떤 일이? 거기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기 때문이죠. 자, 진영이가 꽃 심은 거는 자기들 보기만 좋으려고 심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집 주변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 모두 꽃 보면 기분 좋으라고 심은 건데 누가 거기에 진영이 마음도 몰라주고 속의 상황 그대로를 적어보면 됩니다. 진영이랑 진영이 동생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꽃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네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진영이는 참지 않아요. 쓰레기 있네 하고 자기가 치우고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어떻게 했죠? 바로 이 단원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알리려고 글을 써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글. 진영이가 사는 곳이 개인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니까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꽃밭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공범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화단에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되죠. 깨끗이 관리를 해주세요. 우리 모두 보고 꽃 보고 행복해지라고 제가 꽃 심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글로 써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진영이가 이렇게 글을 써서 붙이지 않고 에이 그냥 어쩔 수 없지. 한 번이니까 내가 청소해야겠다 하고 청소만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요? 그쵸? 원래 한 번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고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계속 똑같이 하거든요. 물론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놀러온 다른 동네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진영이가 글을 써서 붙여놓으면 오며 가며 그 꽃밭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글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알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바로 이 단원의 제목인 제안하는 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여름이 돼서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통합지원 2반에 올 때마다 선생님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탁의 말 또는 제안하는 말 정도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날씨가 몇 도 이상이 되면 더워 죽겠으니까 에어컨을 꼭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을 써서 우리 교실에 붙여놔. 그러면 그거는 제안하는 글이 되겠죠. 그쵸? 물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는 그냥 편지나 쪽지로도 되겠지만요. 자, 제안하는 글은 사실 개인적인 부탁보다는 좀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씁니다. 1대1로는 편지로도 충분하지만 여러 사람, 특히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제안하는 글을 써요. 왜요? 우리가 사실은 1대1로 다 얘기하기에는 끝도 없고 인원이 너무 많고 또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도 하고 연락처를 알지도 못하고 수십 명의 사람에게 또는 수백 명의 사람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쓰기도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제안하는 글을 한번 써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 게시판이라던가 문 앞이라던가 교실 앞, 집 앞이라던가 이런 곳에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나의 의견을 알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제안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26쪽의 물음에 답을 해보았네요. 그러면 진영이가 글 써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붙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글을 써놨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과연 진영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27쪽으로 와 주십시오. 진영이가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선생님 목소리로 읽어줄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지난 주말에 저는 동생과 함께 집 앞 꽃밭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을 주려고 보니 쓰레기가 꽃주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꽃밭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꽃밭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자, 진영이가 쓴 글을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 앞에 진영이의 그 이야기 들은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글만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그 227쪽 밑부분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해봅시다. 앞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 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점을 파악해 봅시다. 자, 먼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글을 쓴 글쓴이가 무엇을 했대요? 꽃밭에 꽃을 심었는데 거기에 뭐가 버려져 있었다고요? 쓰레기가 꽃주 위에 있었다. 이게 바로 글쓴이가 본 문제 상황이죠. 자, 이 글을 본 아파트 주민 혹은 이 아파트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꽃밭에 쓰레기가 있었다고? 라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에 문제되는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꽃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꽃밭에 쓰레기가 있는 거는 이 글쓴이가 심은 꽃이든 다른 사람이 심은 꽃이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보는 그 꽃밭에 쓰레기가 있다는 게 문제죠. 누가 심은 꽃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심은 꽃만 소중한가요? 아니죠. 다른 누가 심은 꽃이든 꽃밭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요. 왜요? 꽃은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서 잘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은 엄연히 생명체예요. 생명체라고 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잘 먹고 병에 걸리지 않아야 잘 크는데 쓰레기가 있으면 꽃이 먹고 살 깨끗한 물, 공기, 흙 속에 있는 양분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게다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악취라던가 음료수나 먹을 것들이 썩었을 때 나오는 그 안 좋은 물질들이 꽃밭에 스며들어가면 꽃이 시들거나 죽기도 하겠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문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진영이는 꽃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걸 보고만 있지 않고 글을 썼어요. 자, 그래서 진영이가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문장.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꽃을 보고 꽃 옆에 쓰레기 있는 거 보고 저 속상했어요가 끝이 아니라 뭘 하지 말자고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요. 왜요? 쓰레기는 누가 버렸게요? 사람들이 버렸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행동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영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사람들, 또 오며 가며 꽃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이죠. 즉, 사람들이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을 글로 나타낸 겁니다. 그냥 꽃밭에 쓰레기 있어서 속상해요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꽃밭에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진영이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진영이가 쓴 글은 꽃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일단 속이 상했고 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 있는 문장을 다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네모칸 쓴 단어만 적어 보세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서는 중요한 단어 꽃밭 쓰레기 요거겠고요.
두 번째, 이 글을 왜 썼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실 요거는 생략해도 되는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문장을 다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네모칸 친 단어, 네모칸 친 부분만 적어보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자,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라는 뜻에서 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 227쪽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어떤 내용을 썼나요? 어떤 내용 썼어요?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왜? 꽃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곳에서 자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꽃밭을 아름답게 잘 가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여러분, 천천히 정리를 해보시고 이거 역시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만 네모 쳐줄게요.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꽃은 쓰레기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아름답게 꽃밭을 가꿀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진영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안하는 글을 써서 아파트에 게시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천천히 적어보고 다 적은 친구들은 다음 쪽 228쪽으로 넘어와서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적은 친구들은 영상 멈춰놓고 적은 다음에 228쪽으로 와주세요. 자, 228쪽입니다. 보니까 보기가 있는데요. 보기에 있는 말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보기에 있는 말, 제안하는 내용, 그 다음 문제, 상황, 또 제안하는 까닭.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 228쪽 밑에 표 있죠? 그 세 가지 네모 박스에 알맞게 넣는 건데요. 우리가 제안하는 말을 공식적인 글로 쓸 때는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게 있다고 했죠. 그쵸? 내가 다짜고짜 아무런 설명 없이 꽃밭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한 문장만 썼을 때랑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으니까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기분이 다를 겁니다. 이 글을 쓴 진영이 같은 경우는 왜 자기가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문제의 상황과 제안하는 까닭을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유심히 제안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죠. 진영이가 이런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꽃밭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고만 했다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아, 이 어린이가 자기가 열심히 꽃을 심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쓰레기를 버려서 속상했구나. 안 됐다. 그럼 꽃밭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확실히 다른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그 아래의 설명을 보고 맞는 단어를 넣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지난 주말에 진영이가 꽃을 심었고 그런데 쓰레기가 꽃주위에 있어서 속상했다. 이것은 위에 있는 보기에 제안하는 내용, 문제 상황, 제안하는 까닭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바로 문제 상황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상황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꽃을 심었는데 쓰레기가 있어서 속상했다.
꽃밭에 쓰레기들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글의 초반에 충분히 담아내야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글을 썼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운동을 하는 거 어때요? 라고 가족에게 제안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엄마 그냥 운동이에요 라고 다짜고짜 제안하는 내용부터 말할 때랑 엄마 코로나라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집 안에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지루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좀 더 엄마랑 가족들이 설득이 잘 당하겠죠.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앞부분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썼죠?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했어도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그거는 소용이 없죠. 뭐예요? 바로 제안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있어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문제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 잘 쓰고 있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예쁜 글씨로 한번 써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요 말을 사실 요 제안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문제 상황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안하는 내용까지 썼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진영이는 한 단계 더 썼죠. 여러분이 학급 회의를 이미 해봐서 알지만 내가 주장만 해도 되긴 되는데 나의 주장을 탄탄히 뒷받침해 주도록 하기 위해 뭘 같이 발표했었나요? 학급 회의에서 주장과 근거,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 예시 같은 것들도 넣었죠. 주장만 있을 때보다 근거, 까닭을 같이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더 설득을 잘 당하고 더 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안하는 글도 마찬가지예요. 제안하는 내용에 제안하는 까닭까지 설명을 해준다면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이래서 이런 글을 썼고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고 이 사람의 제안은 이렇고 이렇게 실천하면 뭐가 좋겠구나 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 제안하는 까닭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진영이가 쓴 글에는 이렇게 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이 다 들어있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절대 없으면 안 돼요. 상황 설명을 실컷 해놓고 제안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뭔가 글을 쓰다 만 게 되겠죠. 또 제안하는 까닭만 있고 그래서 제안하는 내용이 안 써 있으면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안하는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228쪽 제일 아래 연두색 박스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제안하는 글을 쓸 때는요. 내가 친한 친구에게 가족에게 하듯이 반말을 쓰기보다는 공식적인 상황이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니까 무엇 합시다. 무엇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 하면 어떨까요와 같은 좀 정중한 부탁을 하듯이 정중한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급 회의를 할 때도 공식적인 상황이라 다 모두 존댓말을 썼죠. 사회자는 물론이고 회의 참여자랑 선생님도 다 존댓말을 썼습니다. 왜요? 이거는 친한 상황에서 그냥 막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엄연히 여러 사람 앞에 나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말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에도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쓰도록 해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무엇 무엇 합시다. 무엇 무엇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 무엇 하면 어떨까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또는 환경을 아름답게 가꿉시다. 또 어떤 제안이 있을까요? 교실과 복도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뛰어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뛰지 맙시다. 사뿐사뿐 걸으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보다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다른 사람이 듣기에 보기에 기분 나쁘지 않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쏟아지겠죠. 쏟아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228쪽까지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게 제안하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교과서 229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229쪽에 보면 책상 위에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먼저 첫 번째 어린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알릴 수 있어. 자, 우리가 본 글에서 진영이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죠? 진영이가 꽃을 심은 꽃밭에 꽃을 이상하게 썼네요. 미안해요. 받침을 틀릴 뻔했어요. 꽃밭에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그냥 진영이가 한 번 치우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 꽃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같이 알렸습니다.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모두 제안하는 글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제안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을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더 좋은 쪽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영이가 한 번 꽃밭의 쓰레기를 청소한다. 또 꾸준히 사람들이 꽃밭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좋은 쪽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죠. 왜요? 쓰레기 청소는 일단 진영이 혼자 해야 되고요. 진영이가 치운지 안 치운지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고 관심 없으면 그냥 계속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어요. 즉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안하는 글을 붙여서 사람들이 계속 보게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려다가도 제안하는 글을 보고 아유 양심에 찔리네. 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겠죠. 제안하는 글을 쓰면 더 좋은 쪽으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 근처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웃 마을에서 또는 우리나라에 바라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제안하는 글로 남기는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의 의견을 분명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가 제안하는 글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안하는 글을 자신 있게 쓰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안 좋은 상황을 참지 않고 실천하려는 멋진 실천적인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제안하는 글이 필요한 까닭과 문제 상황을 글로 쓴 예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번 단원 내내 제안하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26쪽부터 229쪽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지만 혹시 내가 아까 답을 다 쓰지 못한 게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클래스팅에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로.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